면접을 30분을 봤어요. 30분. 나 개빡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짠! 오늘은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꿈꾸실 듯한 유니클로 알바에 대한 영상인데요. 저는 일본 유니클로에서 10개월간 준사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만뒀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니클로 알바 면접, 유니클로의 복장 규정, 알바와 준사원의 차이, 기억해야 하는 유니클로 용어, 유니클로의 장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10개월간의 후기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니클로 알바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면접을 30분을 봤어요. 30분. 알바 면접을 30분을 봤어요. 저희 점장님이 되게 꼼꼼하고 좀 키비시하다 그래야 되나? 빡세신 분이어가지고 30분을 봤으면 질문을 되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고 대답을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도 일본에 왔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유니클로에 면접을 보러 가긴 해야 되는데 일본어가 그렇게 막 완벽하지도 않고 듣긴 들어도 이제 대답이 잘 안 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네이버에다가 그냥 일본 유니클로 알바 면접 후기 이걸 쳐봤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이렇게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걸 일본어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질문했으니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갔는데 면접 질문이 생각보다 빡셌어요. 저는 첫 번째로 저한테는 일본에 왜 왔는지 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본이 좋아서 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러고 재류 자격이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재류 자격이란 건 내가 여기 유학으로 왔는지, 워킹홀리데이로 왔는지, 취업비자로 왔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데 저는 워킹홀리데이니까 워킹홀리데이로 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유니클로는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슨 본사 지원한 줄 알았어요 저는. 본사 면접 보는 줄 알았어. 이것도 제 예상 질문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유니클로는 품질이 좋은데 심플하고 베이직한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업이라 너무너무 좋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유니클로에 지원했는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일본에 왔고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국제적인 기업인 유니클로에 들어가서 많은 걸 배우고 싶다. 그리고 여행으로 일본에 왔을 때 유니클로 직원이 너무너무 친절한 걸 보고 이곳에서 배우면 어디를 가든 뭐든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지.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은 저는 초등학교 때 반장, 부반장 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학교 조별과제를 하면서 조장을 맡아서 팀원들을 이끌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힘들었던 점이랑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조별과제의 현실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팀원들이 잘 따라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얘가 혼자만 튀고 막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랑 팀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애인지 어떤지 보기 위해서니까 그거에 적합한 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매장에 왔는지 라고 질문을 마지막에 제가 받았는데 저는 그건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제가 일했던 매장이 막 오사카 신사이바 시점에 있는 것처럼 큰 매장이 아니에요. 백화점 안에 있는 작은 매장이었는데 작은 매장이기도 하고 작은 매장이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과 쉽게 빨리 친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면접 꿀팁은 일단 유니클로는 모토가 약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그 회사 안에 있는 개개인이 성장을 함으로써 회사 또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거를 기업 마인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겠다,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 되게 인상이 좋게 남고요. 면접은 무조건 10분 전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저의 그 30분짜리 면접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유니클로의 복장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면접 봤다, 합격했다, 이제 유니클로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옷을 뭘 입어야 되냐? 전신 유니클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유니클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도 그 시기에 매장에서 팔고 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바이헨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헨 상품은 입으면 안 돼요. 바이헨 상품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계절감에 맞게 입어야 돼요. 겨울인데 내가 반바지에 롱부츠 입고 이러면 안 되고 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일단 유니클로의 옷들이 기본적으로 노출이 없기도 하고 노출이 있는 옷은 입으면 안 됩니다. 여름에 8, 9월쯤 되면 9월 달쯤 되면 이제 가을 겨울 옷이 나오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가을 겨울 옷 입고 이래야 돼요. 팔아야 되니까. 옷은 그렇고 머리 규정은 1부터 7까지 레벨이 있다고 합시다. 1번이 금발이라고 하고 10번이 흑발이라고 하면 7번까지 7레벨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7레벨이 어느 정도냐면 흑발에 가까운 자연 갈색, 햇빛에 비쳤을 때 얘 염색하긴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흑발로 덮고 일을 하고 다녔고요. 네일 저는 네일을 일할 때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일본 와서 네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네일을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색깔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빡세. 무슨 색깔까지 정해놨어. 흰색, 노란색, 오렌지, 빨강, 핑크 약간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약간 웜한 계열은 오케이입니다. 파랑, 초록, 은색 약간 이런 건 안 되고 그리고 파츠 붙으면 안 돼요. 파츠 붙여서 아트 하면 왜 안 되냐 싶었는데 옷에 걸리면 안 되니까. 옷에 걸리면 안 돼서 파츠 있는 네일은 안 됩니다. 그리고 향수도 못 뿌려. 옷에 냄새 밴다고 향수도 안 됩니다. 향수 뿌리고 갔다가 저 휴게실에서 이거 무슨 냄새 누가 뿌리고 왔어? 이 얘기 들어가지고 개쫄았어. 그리고 피어싱 귀걸이는 양쪽 귀에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여기 피어싱 있고 여기 막 피어싱 이렇게 피어싱 걸면 안 돼요. 양쪽 귀에 하나씩. 그리고 타투 안 됩니다. 타투 보이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유니클로에 들어가게 되시면 바이토랑 준사원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시게 되는데 바이트는 알바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6시간 이상 일을 못해요. 근데 어떤 보험을 계약을 하면 13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본에 와서 야친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다 내야 되는데 86만 원, 130만 원 가지고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게 준사원이거든요. 준사원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해요. 그게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 한 달에 160시간 이상을 일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추가로 저희가 더 근무를 하면 그 근무한 만큼 더 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이것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보험료가 한 3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알바로 들어가서 보험료 안 떼이고 알바로 들어가거나 알바로 들어가서 생활비가 부족하면 카케모치라고 해서 알바 2탕을 뛰거나 여러 가지 일 배우는 거 귀찮다, 싫다, 그냥 한 곳에서 진득하니 하고 싶다 싶으시면 준사원으로 들어가셔서 보험료는 떼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곳저곳에서 일 배우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진득하니 오래오래 월급 보장되게 일하는 게 낫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준사원을 추천드려요. 유니클로에서 기억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다른 알바까지 할 생각 자체를 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억해야 될 유니클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니클로 뿐만이 아니라 판매직으로 알바를 들어가시면 다들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까 NHK에서 왔다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유니클로 뿐만 아니라 판매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라시마세 이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어서오세요 이런 말이죠. 두 번째, 하이 카시코마리마시타 하이 카시코마리마시타 라고 하는 말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이가 네인 건 아시죠? 하이 하고 와카리마시타 알겠습니다 라는 말인데 그거를 좀 더 높여서 하는 말이 카시코마리마시타 이거거든요. 유니클로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님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같이 일하는 분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하이 카시코마리마시타 이렇게 하거든요. 입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마세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마세 라고 하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쫓또 마테 쿠다사이
이거를 높임말로 한 거예요. 쪼또 마tte 쿠다사이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처음에 알바를 들어가시면 진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알바를 처음 들어갔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고객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도 대답을 뭘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마세 이렇게 하고 베테랑 선배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거라도 말을 제대로 하는 게 낫지, 물어봤는데 이러는 것보다는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마세 라고 말을 하고 자리를 뜨는 게 낫죠.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마세랑 연결되는데 다이에 오마타세 이타시마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 스이마센 다이에 오마타세 이타시마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고객님을 기다리게 했을 때는 항상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마세 이러고서 어디를 갔다가 고객님한테서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어. 한 2, 3분 걸렸어. 그러면 갔을 때 제일 처음으로 스이마센 다이에 오마타세 이타시마시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마세랑 다이에 오마타세 이타시마시다 이거는. 그리고 다섯 번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우조 마타 오코시 쿠다사이마세. 도우조 마타 오코시 쿠다사이마세 라고 하는 말인데, 레지에서 계산이 끝나고 고객님이 가시기 전에 또 뵙겠습니다, 다시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인데, 레지 끝났으면 거기서 이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도우조 마타 오코시 쿠다사이마세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고객님을 대응할 때,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필요한 용어들이었다면, 이건 이제 유니클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 발음이 일본은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재고들 쌓아놓는 곳을 백룸이라고 하는데, 그 백룸을 마크룸이라고 해요. 마크룸. 마크룸, 백룸. 무전을 사용을 하는데, 고객님을 대응을 하느라 백룸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무전으로 키무 마크룸 하이리마스 이런 식으로 날리기 때문에 마크룸이라는 말은 진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어떤 건지 뭔지 알고 가시면 조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프로파라는 말이 있는데, 프로파는 정가, 세일이 들어가지 않은 원래 가격을 프로파라고 합니다. 반대로 원래 가격에서 세일이 들어간 상품을 바이헨이라고 해요. 바이카헨코라고 해서 판매 가격이 변했다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바이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도시. 모도시는 모도스 되돌리다 라는 말의 명사형처럼 쓰는 건데요. 모도시라고 하면 이제 우리도 피팅룸에서 옷 입고 필요 없는 거는 이제 다 일하시는 직원분한테 드리잖아요. 그 되돌려 받은 옷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모도시라고 해요. 모도시. 타타미라는 말이 있는데, 타타미는 개다? 옷을 이렇게 개는 거? 개는 거를 타타미라고 하는데, 유니클로는 이 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개는 건지 그 옷걸이에 거는 건지 타타미가 한깅그가 어떤 건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타타미는 옷을 개는 거를 타타미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깅그. 우리가 생각하는 행깅이에요. 행깅. 옷걸이에 거는 거. 걸다. 행깅을 일본 발음으로 한깅그라고 해요. 그래서 옷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옷걸이도 영어를 써가지고 한가라고 쓰는데, 유니클로에는 모크항이라고 하는 나무로 된 옷걸이랑 하리항이라고 하는 약간 쇠로 된 건데 겉이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옷에 따라서 미끄러지기 쉬운 옷들은 하리항에다가 걸고 이러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무전으로 옷걸이 몇 개 가져와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옷걸이 하리항이 뭐지? 이렇게 하는 것보단 알고 있으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일이 진행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모크항, 하리항, 그리고 카라항. 카라는 비어있다라는 뜻인데, 손님들이 이렇게 옷을 보고 나서 옷걸이에서 빼가지고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옷걸이 걸려있는데 옷이 안 걸려있는 비어있는 옷걸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카라항이라고 해요.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되니까 카라항 덧대 쿠다사이네 또か 카라항 이거 다 걷어서 제자리에 돌려놔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용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유니클로의 장점과 단점. 유니클로에서 일하면서 장점은 첫 번째는 경어에 익숙해질 수 있다. 진짜 경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막 써야지 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입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경어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판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일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가 많이 늘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유니클로 신상들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것도 되게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보고 제일 먼저 살 수 있으니까. 네 번째는 사원 할인이 됩니다. 사원 할인이 30%가 돼요. 30%. 5만 원짜리 뭔가 사려고 했었는데 조금 비싼가 싶었는데 사원 할인 들어가면 35,000원 이러니까 괜찮아요. 꽤 쏠쏠하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장 규정이 너무 빡세요. 너무 빡세. 염색 안 돼. 네일도 원하는 대로 못해. 향수도 안 내. 복장 규정이 좀 빡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원 할인이 된다고 해도 매번 그 매장에서 지금 팔고 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니까 옷을 진짜 자주 사야 돼요. 저는 준사원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5번씩 출근을 하니까 매번 똑같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하니까 옷장이 지금 유니클로 옷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장점에도 말씀드린 장점이랑 조금 상반되는 얘기긴 한데 경어에 익숙해진다고 했잖아요. 경어가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혀도 엄청 꼬이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한번 배워놓고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다는 점. 이것도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손님이 왕이에요. 근데 내가 소비자 입장으로 손님으로 갔을 땐 좋았지. 근데 손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알바생이 됐잖아요. 조금 말도 안 되고 억지 부리는 손님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도 그냥 그러셨냐고, 죄송하다고, 빨리 처리해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웬만하면 뭐든지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유니클로는 그런 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려나? 제가 생각하는 유니클로의 장점과 단점을 추려보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로 저의 유니클로 생활 후기를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제가 사귄 일본인 친구들은 다 유니클로에서 사귄 친구들이고 저는 진짜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거기 친구들도 그냥 빨리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해주고 그냥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알바 그만둔 지 지금 1달 반이 넘었네. 이제 2달 다 돼가는데 그래도 맨날 연락하고 술 마시러 가고 놀고 약속 잡고 하고 그래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니클로에서 알바를 하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근데 유니클로에서 알바를 하면, 유니클로는 일본에서도 빡세다고 유명한 알바여가지고 유니클로에서 알바를 하고 버틴 사람들은 어딜 가도 잘할 수 있다. 취업할 때도 유니클로 알바 경험이 있으면 되게 좋게 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기가 있는 게 실제로도 그렇대요. 저는 너무 일본 생활에서 유니클로를 빼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조금 되셨을까요? 사실 아직 뭐 하고 싶은 말? 전해드릴 정보는 더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혹시 더 많은 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2탄으로 또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해서 유니클로에서 한 번씩 좋은 경험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